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청문회 슈퍼위크인 이번 주 여야가 격돌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최근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졌죠. 자택 변기술이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좌관과 나눈 메시지가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강 후보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직접적인 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원에 불과하다는 것. 또 모레 16일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소녀상 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두 논문이 다른 논문이며 실질적인 저자는 본인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소녀상 철거 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우선 전원 생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초반 전국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걸려있는 첫 인사청문회에 야당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14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노조가 최근 순천시가 단행한 하반기 인사에 대해서 조직원들로부터 공감을 넘는 합리적인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어요.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순천시 지부가 최근 순천시가 단행한 2025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합리적인 인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앞서 지난 6월 30일 순천시는 국장급 5명과 과장급 9명 등 69명의 승진자와 330명의 전보 인사 등 총 399명의 인사를 단행하며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시정의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취지의 인사에 관련한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전국노 순천시 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하반기 인사가 인사 때마다 소외되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실망감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을 잃는다고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예. 노조는 인사에서 소외돼 실망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이동을 위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노조는 인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해 고른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 직렬, 본청 등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네, 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일부 부서에서 인원이 제때 충원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업무가 좀 과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노조는 직원 퇴직으로 인한 공백 없이 적재적소에 인원 충원을 하라고 밝히고 공로 연수자나 퇴직자, 휴직 등으로 인한 결혼에 대해 즉각적인 충원이 되지 않아 결혼 부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노조는 정기 인사가 조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핵심 사안인데 인사 발령 사전 예고가 늦어지고 또 예상되었던 발표일 또한 인사 발령일 전날로 늦춰졌다며
짧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노조는 인사 이동의 7일 전에는 사전 예고를 해야 하고 인사 발령일 기준 2, 3일 전에는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충분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인사 시스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예. 순천시 공무원 노조는 성숙한 시정 운영과 공정한 인사 관리를 통해 진정한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또 모든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조직 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인데요. 광양시가 2년 6개월째 미분양 관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개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직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도시보증사는 최근 자사 기준 2025년 7월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9일까지 광양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준은 이 미분양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이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 곳, 또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 지정됩니다. 예. 광양시의 경우 2023년 미분양 주택이 1000세대를 넘어선 이후 단 한 번도 1000세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예. 지난 5월 기준으로도 이 미분양 주택이 1191세대로 집계됐는데 이 정부가 미분양 관리 지역 기준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 동안 광양시의 변화가 없었고 이 당분간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라는 건데 규제 또한 강화되고요. 어쨌든 새로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자체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아파트 건축의 경우 사전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대규모 건축의 필수 요소인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발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 이 특정 지역이 단순히 미분양 주택이 많다는 점만으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 광양시의 경우에는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이 준공 이후 미분양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양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904세대로 전체 미분양 세대 중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특히 광양시의 경우 미분양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이 분양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분양률이 낮은 곳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또 관리지역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인데요. 여수 지역에서 운영 중인 무인 성인용품점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여수 지역에 최근 들어선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청소년들이 쉽게 출입을 하고 용품까지 구매할 수 있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무인 성인용품점이 미성년자 절대 출입 금지 문구와 함께 미성년자 출입 시 신고나 영업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지만 이 타인의 성인 신용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인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에서 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이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그러니까 성인들의 신용카드를 가져갈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가게 주변 주민들로부터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무인 성인용품점에 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점포에 입장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일부에서는 무인 성인용품점의 특성상 이 청소년의 출입 제한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무인 성인용품은 인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어서 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요. 이 무인 성인용품점의 청소년 출입 논란에 대해 여수시 관계부서는 언론을 통해 일단 현장을 방문해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현장의 직원을 상주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안 된다 이런 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벼랑 끝입니다. 이 위기가 몇 개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의 위기, 나아가서 지역경제 위기로 순차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당장 여수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2023년 대비 30%나 급감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용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산업위기와 지역 경제를 연구해 오신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연구나 활동을 보면은 과학기술 사회학과, 산업사회학, 경제지리학,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다방면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활동을 해 오고 계십니다. 예. 네. 특이하게 조선소에도 근무한 이력도 갖고 계시네요. 예, 제가 조선소에 거제도에 있는 옥포조선소에서 지금은 하나오션인데요. 예. 거기 5년 정도 이제 인사 업무도 조금 하고 나중에는 이제 혁신 업무 같은 걸 주로 했고, 제가 있을 때가 이제 조선업이 이제 후반부가 다 구조조정 시기여가지고요. 예. 당시를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경남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 산업도시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울산 디스토피아,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거제와 울산 이야기를 좀 일단 책으로 쓰시고 강연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보시기에 여수 국가산단의 현재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여수는 한 가지 이제 주력 산업을 갖고 있는 지역이어서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거제도 같으면 조선업만 영위하고, 포항 같으면 철강을 영위하듯이 이제 여수는 이제 석유화학을 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경쟁력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로는 좀 이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은 지금 그러면 납프타를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못 만드냐 이런 건 아니고 잘 만들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지금 좀 위험하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는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여수 같은 경우는 70, 80년대에 이제 구축이 되고 증설이 되어 왔는데, 예. 중국은 2000년대에 이제 주로 커왔기 때문에 설비의 규모의 경제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좀 한계에 왔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사실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생산을 자국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제나 울산 사례처럼 여수 역시 이 특정 업종,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 위주에 좀 의존을 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위기가 좀 빨리 왔다, 혹은 이제 전환을 좀 하는 상황 타이밍을 좀 긴박하게 지금 좀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상황 진단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지원들이 점점 좀 심해져가는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됐을 경우는 사실 업체들의 이제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신규 투자를 할 때 세액 공제를 좀 늘려준다든지 예. 혹은 대부분이 이제 기업 여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준다 뭐 이런 조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 자체를 이게 바꿔준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지금 급한 현금 흐름을 조금 해소해주는 측면이어서 이 자체가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예. 자구책을 조금 더 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자체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중에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뭐 지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친환경 고부가가치 R&D 사업 우선 배정하고 또 관련된 이런 R&D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이 산업구조 전환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석유화학 산단이 사실 크게 보면은 세 군데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울산하고 이제 여수, 여천 이쪽하고 그다음 대산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대산이나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용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고무,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게 이제 여수의 이제 포트폴리오라서 예. 사실은 범용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덩어리가 크고 물량으로 혹은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혹은 생산성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진행해 온 건데요. 사실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업체들이 이제 정밀화학을 한다거나 배터리 관련 부품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대산도 근처에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이제 여수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고 생산성 이제 생산 방식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방향 전환하는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덩치가 다른 지역 산업단지들에 비해서 좀 큰 편이라서 이걸 통째로 바꾸는 것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뭐 특화시켜오는 시도들을 분명히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좀 늦은 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보면 한 2, 3년,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의 뭐 골든타임을 조금은 보내고서 지금 이제 뭔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이제 바쁜 이제 시간이 있는 거죠. 네. 예, 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도 사실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라서 2년이라는 벌써 뭐 5월 이후에 지정된 지 2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이게 뭐 당장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뭐 그 자체로는 뭐 그렇게 느끼기는 어렵고 근데 이 순간에도 사실은 지금 뭐 납타를 한 NCC 시설 자체를 뭐 지금 이제 가동 중단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 자체로 바꾸느냐 이러면 사실은 좀 늦은 감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고용 불안은 이미 뭐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울산은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울산도 있고 이제 거제도 있는 거죠. 당시에 조선업 이제 위기 때문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회보험이 좀 커버가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커버해 주거나 혹은 이제 전직 지원을 좀 도와주거나 교육훈련에 조금 더 이제 도와주는 뭐 예를 들면 울산에는 조선업 도약센터 같은 게 생겨서 이직 지원을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용위기 지역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거를 시행해보고 지정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전직이나 이런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젊은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을 받아가지고 조금 다른 직종으로 연결된 다른 직종을 가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제 작년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 교육을 받아서 전직을 하느니 그냥 자영업을 한다고 나가거나 이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고 사실은 그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도 준비는 좀 할 거예요. 할 것이긴 하나 어쨌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질문이 있냐면 관련된 업종을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줄 때 이게 효과가 나는 건데 그런 시도가 없다면은 지금 당장 이제 해고 당하거나 혹은 이제 희망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기여하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로를 개척하는 시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유와 관련 업종이랄지 혹은 다른 제조업과 연결한달지 이런 시도들을 같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여수 산단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일단 일하시는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평생을 이 업종에 종사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지금 관련된 업종 자체를 막 밀어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난감하다면 그런 지점이 난감한 것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고통의 시간을 피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이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예, 그래요. 자, 그래도 일단 고용 불안으로 지금 고용 위기 지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지정이 된다면 일단 뭐 당장 고용 안정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제공이 되는 거니까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지역 입장에서는 요걸 좀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위기가 일단 그럼 앞으로 나아가서 지역 경제 위기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상황과 이제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예. 들면 이제 앞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위기 지역이 선정이 되고, 이제 뭐, 고용 안정에 대한 패키지가 진행되면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일자리 잃고 나면은 사회보험을 이제 조금 더 장기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 등을 조금 더 길게 받게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예. 연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예.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유출로 사실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석유화학 업종도 이제 예전에 조선업, 지금은 이제 조선업이 좀 임금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고임금과 그럼요. 이제 고용 안정을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그 수준만큼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일수록 좀 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고, 나이에 반비례해서 이제 이동 성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들은 이제 주로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사실은 좀 정년을 넘어서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은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 나중에 만회하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물론 이제 그만큼의 지원도 안 해줬다면 더 사실은 충격이 컸겠지만, 예. 완만하지만 그런 방식의 좀 지역 경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원래 25만이었는데 조선업 위기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고용위기 지역도 지정해서 사실은 사업을 이제 또 연장해서 했었거든요. 둘 다 연장해서 사실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니 위기 대응 지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위기 지역도 연장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운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좀 막을 이제, 수가 없었던. 예,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에 상황은 어떻게 호전됐냐면, 조선 경기 자체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시 불러 모으는데,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외국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때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마음이 사실은 자신이 이 역종으로 돌아오기 싫다, 이 지역으로 돌아오기 싫다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또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한 지역의 위기라기보다는 이걸 연쇄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혹시? 예, 뭐 그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업종의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탄소 포집이나 혹은 이제 뭐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뭐 아니면은 뭐 전기로를 통해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친환경 전환을 좀 빨리 해서 그 자체는 사실 중국을
중국과 경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 이 위기 국면에 조금 잘 구조로 만든다면 업종 자체는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역의 위기, 그리고 지역이 사실은 한 지역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도권으로의 일자리 집중, 그다음에 인구 유출 뭐 이런 문제들일 텐데 예. 그거를 사실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국가적인 문제는 발생시킬 수 있고 업종 단위는 갱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는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몇 년간의 좀 어려움을 봉착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타개책을 고용위기 지역이나 혹은 이제 산업위기 선제지 대응 지역 말고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고 또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뭐 정부나 지자체 혹은 노사간 혹은 시민사회 할 수 있는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지자체나 노사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경험을 울산에서도 해보고 사실 많은 도시들이 해봤죠. 군산에서도 네. 해보고 그랬을 때 노사 갈등 자체가 첨예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도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건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방향성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에 좀 다른 인접돼 있는 신규 투자를 이제 정부가 유치한다거나 이제 이쪽에다가 어떤 지정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배터리를 뭐 예를 들면 울산에 이제 유치를 하게 되는데 꼭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석유화학과 인접돼 있는 새로운 제품군을 여기서 만든다거나 혹은 이것들을 뭐 친환경 변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시설을 여기다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완충 장치를 만들고 그게 미래 먹거리와 연결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 지금 상태에선 그냥 기울기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대로 쿠션 없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좀 같이 풀어야겠죠. 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지자체와 이제 노사관계, 뭐,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굉장히 노력은 할 텐데, 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회사 관점에서는 새로운 이제 신규 투자를 좀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좀 빠르게 전개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방향으로 예. 대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지역들, 대산과 울산의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여수만이 취해야 하는 그들과 차별화된 전략, 또 여수에 필요한 방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울산과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수나 대산은 사실은 한 3-4개 대기업들이 이제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소규모 업체들이 각자 이제 제품군을 만들고 그걸 갖고 시장을 개척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가 좋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단일 포트폴리오에 가깝고 범용제를 만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제품군 다각화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해 보자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순천 덕암동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체크해봤습니다. 네,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들을 좀 보면 층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기본 20층 넘는 건 당연하고요. 4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도 좀 우후죽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순천 덕암동에서도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7월 시공사인 GA건설은요. 이 순천시 덕암동에 지하 4층, 지상 20층 8개 동의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는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네. 이 아파트 부지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 마을에서는요,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현황 도로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한쪽 마을에서는 공사로 인한 분진, 또 소음 문제, 일조권 피해와 배기 공기오염 등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각각의 마을들에서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도로 단절 민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공사 현장 동쪽에 있는 이 구안마을 주민들은요, 지난 70년대 마을 생기면서 제대로 된 마을길이 없자 주민들이 조금씩 사비를 모아서 땅을 사서 이 좁은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지난해 아파트 신축 공사 시작되면서 이 현황 도로의 도로 일부가 아파트 부지로 합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덕안마을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마을이 생기면서 각자 이제 조금씩 내놓아서 그때부터 저기 아파트 끝쪽까지 길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 도로가 단절이 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보 아파트에서 기부 체납을 해서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포장까지 다 시에서 해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거 도로를 막고서 보니까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시 주장으로서는 뭐 도로가 아니어서 팔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절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도로이건 아니건 저희가 현황 도로로서 계속 사용해 왔고,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희 여기 마을 주민 한 분이 그때 편찮으셔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왔었는데 여기로 와서 회차가 불가능하니까 결국 후진을 해서 나갔거든요. 네, 현재 공사로 인해 현황도로 중간이 그러니까 뚝 끊겨버린 상황이라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 지도상으로 이 길이었기 때문에 네. 이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합류될 거다라고는 상상을 좀 못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재 이렇게 길이 없어진 상황에서 주민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마을 도로가 막히지 않아서 집과 집 사이 거리가 2m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도로 사이가 3m씩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가 있다면 네. 집집 사이의 간격이 2m만 되면 됐었어요. 예. 근데 이 마을에 도로가 없게 된 거잖아요, 지금요. 관통한 도로가요. 네. 그렇게 되면 그 3m로 넓어져요. 마을 그 집 집과 사이가. 집 사이 간격이 네. 그렇게 되면 사이가 2m는 3m. 그럼 이게 좁아지는 겁니다. 집 자체가 면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산상으로 피해가 있는데 이 순천시가 나 몰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순천시가 이렇게 뭐 지켜만 보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주민들이 사용했던 길이 끊겨서 불편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시에서는 마을 중간 지점에 이 회차 부지를 하겠다고 건설사에서 일정 부지를 임대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답답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임대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앞으로의 벌어질 상황이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시에서는 뭐 그 준공 허가 내주기 전에 이제 이거를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뭐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뭐 규정을 넣었으니까 믿고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뭐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뭐 주민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고 공탁을 걸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의 피해는 물보듯 뻔한데 시에서도 거기에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땅을 매입을 차라리 시킨다거나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준공 허가를 내주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딱 강력하게 그게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네, 도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공사 시작부터 발생했다고 했던 분진과 소음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덕안마을은요 공사 시작 전부터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환경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현재 덕안마을 일부 주택과 공사 현장은요 2차선 도로 하나만 사이에 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 소음이 굉장히 크겠죠. 제가 오늘 현장 갔을 때도요 큰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 작업장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근데 뭐 발파를 하거나 거푸집 작업을 하면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또 공사가 시작되면서 바람이 막혀 더위가 극심해지고 일조권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죽어버려. 쿵쿵쿵쿵쿵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일을 못했어요. 여기서 더 와서.
아니 속 시끄러워갖고 나가버려. 일 안 해버려. 지금 이게 올라가니까 얘가 바람이 안 통해버려. 이 앞에는 바람 잘 통해. 지금 더 뒤집어겠어요. 얘가 이제 딱 얘가 담이 싸집은거아니요 앞에가. 이게 바람이 안 통해 더워서 뒤집어. 사람 다 지금 한 답답하고 그 바람이 안 통해 보더라니까요. 집도 흔들흔들하고 막 시끄럽고 요 해가 이렇게 비친 뒤에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예, 뭐 그렇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덕암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하 4층이 아니라 지상 4층이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신축 아파트 부지가 뒤에 송보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으로 하면 지하 4층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인근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지상 4층인 겁니다. 이런 공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공사 설계도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4층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차장 배기구가 마을 쪽으로 설치되고 공사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받게 될 불편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지대의 경사나 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 아파트만 봤을 때는 지하 4층이라고 만들었지만 이 지하가 말 그대로 지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마을 쪽에 지상이라는 보면요. 거죠. 꼭 저희가 상가처럼 건물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지하인 거지. 하지만 지하인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공사할 때 이게 지상 4층부터 올라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높이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주민들은 벌써 4층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몇 미터 이상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것이 일조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조권도 많이 좀 네, 그렇겠네요. 마을 보통 보면 마을은 거의 다 1, 2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벽이 쌓여지기 때문에 마을로 온 햇빛이 전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했다고요? 네, 덕암마을 주민들은요 지난 7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반려 돌아온 겁니다. 반려됐다고요? 네, 그래서 오는 23일부터 주민들이 야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주민들이 답을 구하지 못하자 거리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일조권도 안 좋은데 여기다 한국으로 너희도 죽어라. 또 우리 덕암마을 바로 이 앞에 여기다 3차로에다가 또 여기다가 배기구를 넣는다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서 우리 덕암마을 사람으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일조권도 못 보고 여기는 24시간 이상은 못 보고 여기는 한 70, 80%가 못 보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막아보니까. 여기는 집이 갈라지고 지금 엄청난 그 소음, 진동에 시달려 왔는데 이분들이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하 4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4층으로 누가 이런 허가를 내줬냐. 그래서 학교가에서도 따져봐도 허가과에서도 자기들이 해줬으니까. 자, 이런 민원들에 대해 순천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이걸 저희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받았죠. 네, 순천시는요 구한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임시 회차가 가능하도록 정비했고 사업자에게 추후 주택단지 인접 신설도로 준공 전까지 영구 회차지 조성 대안으로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덕암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업자와 마을 간 중재 노력에도 당사가 다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안내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천시는 행정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네. 답을 준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의 입장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또 주민들은 조금 더 실질적인 답변을 원했을 텐데 라는 양쪽의 생각이 다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업계 상황 변화로 이 철강, 석유화학 등 전남의 주요 산업 현장에서 고용 불안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둔화 대응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번 사업은 장기 불안과 관세 조치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고용 둔화가 발생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전남도는 여기에 도비를 더해 총 78억 원 규모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약 1만 명에게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주요 지원 내용은
1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위기 근로자 새 출발 희망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취업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 성공 플러스 지원 사업, 그리고 기숙사 임차 지원 등입니다. 예. 전남도는 이번 지원이 고용 위기를 겪는 근로자들을 생계해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도 전남도는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여수가 석유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살아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용 위기를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 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서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선정된 이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순천 간동마을, 광양 외산마을, 고흥 가산마을 등 전남도의 20개 마을이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돼 국비 346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이 사업은 주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후주택가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낙후된 농어촌과 도시 취약지역의 기본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아울러 노인 돌봄, 건강관리 같은 공동체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4-5년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마을당 평균 농어촌용 23억 원, 도시형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전남도는 상시 컨설팅과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취약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잘 개선될 수 있길, 쾌적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섬해날 관련된 소식인데요. 매년 8월 8일을 섬해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 제7회 섬해날 행사 개최지로 여수가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2026년 제7회 섬해날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예. 여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함께 위치한 도시로 365개의 크고 작은 섬을 품고 있습니다. 예. 이번 행사는 2026년 8월 6일부터 4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부 기념식을 비롯해 지자체 홍보 전시관, 해양 레포츠 체험, 섬 주민 대동제, 금오도 비런길 트레일 러닝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예. 특히 전남도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섬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여수시와 함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년 섬 박람회와 함께 그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더위 관련된 전남도의 대응들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근에 부산에서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재 사고 발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루 종일 이 냉방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남도에서도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전남 소방본부 합동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긴급 화재 예방 점검과 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 사고가 계기가 되었는데요. 9월까지 약 2달 동안 노후주택 5천여 가구를 직접 찾아가 노후 콘센트 교체, 낡은 전선 정리, 자동소화 멀티대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지원하고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예. 전남도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고 있는 것이 고수온 관련된 피해입니다. 최근 전남 일부 연안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벌써 발령이 됐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찾아온 상황인데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장마가 짧고 폭염이 빨리 시작되면서 지난 9일 전남 서남해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발령 시기가 빨라졌는데요. 현재 전남 연안수원은 21.1도시에서 30.7도시로 평년보다 1도시가량 높아 양식어가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전남도는 주의보 발령 즉시 고수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현장 대응반을 배치했습니다. 예. 현장에선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장별 맞춤형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류와 조기 출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해수부,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와 함께 조기 출하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9월까지 15억 원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합니다. 또한 어가당 최대 5천만 원의 긴급 방류 지원금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주택 화재나 고수온 뿐만 아니라 정말 폭염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남도에서도 철저한 사전 대비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전남도 대변인실 이용헌 메시지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14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